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일본 사람이 훔쳐왔는데, 일본에 갖고 갔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훔쳐온 사람이 스님이셨는데,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부도가 나요. 건설사에서 그 문화재를 그대로 인수했어요. 인수했는데 그 검선하는 사람이 광산업자인데, 이제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에 여기 우리 모셔져 있는 이제 문화재를 기증합니다. 기증한 이유는 조선의 광산권을 따내려고. 그랬다가 해방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보유한 중앙아시아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그리스전도 지금 아직까지 하는지 네, 해요. 네, 그리스전 있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또 우리 국립박물관도 저도 요즘에는 올 때마다 와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퀄리티가 달라져요. 이렇게 요즘에 우리도 이제 나라가 잘 사니까 문화재를 이렇게 사서 보유도 해요. 그 문화재가 인도 불교관에 보면 또 있어요. 그 인도 불교의 불상을 봐야 우리 불상의 어원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쭉 돌면서 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하려고 다 못했는데, 사유예배당 가면은 잠깐 앉아서 좌측에 부처님과 우측에 부처님을 뵐 겁니다. 보면 좌측에 부처님은 옷을 입고 계시고 관도 이렇게 쓰고 계시고 얼굴은 조금 넓적하세요. 그죠? 오른쪽에 부처님은 옷도 벗고 계시고 얼굴도 캄캄하세요. 그래서 오른쪽 부처님은 남쪽의 영향을 받은 신라, 그리고 남방의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옷을 안 입고 계시니까. 왼쪽에 부처님은 옷을 입고 계시죠? 북쪽 불교로 온 게 아닐까? 우리는 교육받을 때 다 북방에서 불교가 전래됐다고 하지만 통일신라 시대나 이 밑으로 봤을 때는 남방에서 전래됐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문헌 자료가 없으니까 아직. 근데 우리 불상도 그래요. 근데 우리 불상 방가사유상도 어디서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굴은 그만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참배를 하시면서 옷을 이렇게 안 입고 계시는 부처님은 발가락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발가락 이렇게 꼭 보세요. 발가락이 하나가 딱 올라와 있으면서 무언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각을 하신 예술가님의 어떤 자유로움이 풍기는, 그러면 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데 좌측의 부처님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 부처님을 모든 불교 미술이나 이렇게 예술을 하시는 분이 와, 더 위대해 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리고 방가사유상을 볼 때는 꼭 이걸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사람은 신체 비율상 이렇게 못 앉아 있어요. 무엇이 못 앉아 있을까요?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팔을 대려면 이렇게 기울어야 돼요. 절대 이렇게 앉아 계시나요? 이렇게 네. 오른쪽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면 발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죠. 그죠? 그죠? 이게 신체 비율에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균형이 안 맞다고 못 느끼죠. 이 예술 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형미를 살리면서 무언가가 이게 조금 안 맞으니까 조금 변형도 시키는데 보는 분들은 모르게, 그래서 위대한 방가상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방가 미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방가사유상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위대한 방가상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전에는 우리 불교에 대한 교학적인 것이 조금 약했으니까 미륵보살님이 미래에 오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상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닐 가능성은 뭘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유하고 계신 청년의 사유하고 계신 모습일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무엇을 근거로? 경전을 근거로. 그렇게 되면 이름을 확정시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름을 확정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방가사유상이에요.
금동 미륵보살이라고 돼 있잖아요. 안에 가서는 설명을 혹시 못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리는 건데, 비문이 뭔지 아시죠? 특히나 선사 스님들의 비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에는 선을 700년대가 되면, 그래서 800년대가 되면 선이 꽃을 피거든요. 구산선문이라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선을 배우고 오신 분이 열반하시면, 열반하셨는데 그 스님께서 이제 굉장히 그 시대에 큰 스님이시면,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시대도 그렇고 왕족, 귀족 이상이셔야 출가합니다. 그 밑은 출가할 수 없습니다. 출가하셨다고 해도 잡일을 하시는 거지 공부 못해요. 공부를 하신다는 건 그만큼 격이 높았던 거고, 지금으로 불교를 보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신 스님들, 그리고 귀족 이상이고 왕족 이상이신 스님들이 오셔서 선을 갖고 불교를 홍포하신 분들이 열반하시면 그 제자분들이 그분의 일대기를 왕에게 올립니다. 올리면 왕이 그걸 이렇게 보고, 아, 이분이 정말 큰 스님이셔. 그러면 그 일대기 행장을 그 시대의 최고의 문장가에게, 아, 이분의 일대기 행장을 정리를 해 라고 줍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쓴 비문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문장가가 씁니다. 그게 써서 나오면 그 시대 최고의 서예가가 또 글을 씁니다. 그러면 그 시대 최고의 조각가가 조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조각가 중에 스님 조각가도 있어요. 왜? 조선시대의 불교하고 고려 이전의 불교는 전혀 달라요. 조선시대에는 조각가 하시는 분들이 천민입니다. 고려시대 이전 통일신라 시대엔 조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추정상 문헌이 없으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조각하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뒤에 다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종 스님과 교종 스님은 구분할 줄 아시죠? 아, 눈빛이 흔들립니다. 선을 하시는 분들은 선종 스님이 그치고, 경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교종 스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착각입니다. 화엄경, 법화경 하는 종파 스님은 교종 스님이고, 선종이라는 종파 스님을 선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종 스님들만 비문을 지어요. 비문을 세워요. 왜? 왜 그럴까요? 선종은 깨달으면 부처님과 동격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외에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깨달아도 부처님과 동격 아니야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을 안 세워요. 근데 고려시대가 넘어가면 교종 스님들도 비문 세웁니다. 근데 통일신라 시대에는 엄격했어요. 그래서 그때 선종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부도도 세우는 거예요. 부도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 문화재청에서 한 2년 전에 부도를 승탑이라고 공식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승탑은 뭐죠?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탑 세우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선사분들만 비문 세운다 그랬죠. 비문을 세우면 왕이 부도를 세우는 걸 허락하고 부도 명칭을 주는 거예요. 그 스님의 명칭을. 그럼 어떤 부도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 스님만이 부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예요. 부처님과 동격, 부도는 부처님을 뜻해요. 그래서 부처님과 동격인 부도탑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도라는 명칭이 800년대의 비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불교에 대한 어떤 교학적인 거 모르고 문화재청에서 불교를 하신다는 문화재 위원분들이 승탑이라고 바꾼 거예요. 승탑이 아닙니다. 부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부도탑이 있고, 다 통일신라 시대 이후부터 조성되고 고려시대에는 꽃을 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경청사 심층 석탑이 있어요. 밑에 다각으로 3층이 있고 위에 우리 전통식으로 해서 이렇게 7층이 합쳐서 10층 탑인데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으로 조성을 잘 안 하는데 왜 대리석일까요? 원나라의 황제의
복을 빌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대리석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온 건지 원나라에서 만들어서 왔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이런 거는 불교를 전공한 분들이 연구 안 합니다. 연구해봐야 뭐.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저기 개성 개풍이라 그래서 바닷가 쪽에 있던 경천사나 사찰에 모셔 있던 것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면마다 부처님 일대기 뭐 현장 스님 모습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1907년도에 일본에 아주 참 욕을 먹어도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 한 사람이 와서 그때 황태자가 허락했다고 하면서 가서 해체해서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손 뻥쳐서.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고서 항의를 했을까요? 그 시대에 베델 뭐 그런 유명하신 우리 조선을 위해서 애썼던 서양 사람들이 외국의 신문에도 기고를 하면서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항의를 막 해요. 그런데 조선 총독부나 일본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항의하고 이분들이 뭐 영국에도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 총독부에서 야, 그거 안 되겠다. 갖고 와. 해서 갖고 와서 경복궁 뜰에 이렇게 세웠든가 막 그랬어요. 그러면 총독부에서 왜 갖고 와라 그랬을까요? 어차피 자기 거니까. 일본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때 슬픔이 있는 탑이에요. 경청사 10층석 탑은 정말 슬픔이 묻어있는. 그러나 우리나라 탑에서는 아주 멋있는 경청사 10층석 탑이 있습니다. 348년 충무강 때 고려의 왕은 황제의 사위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기원을 하는 문구가 요 위에 보면 기단 이렇게 써 있어요. 요 위쪽 가서 보이나? 어디 요 앞에 있나요? 써 있어. 자, 우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시고, 사자는 불법을 옹호하시는 이제 귀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면 사자를 조성하는 거 통일신라 시대에는 하나의 조각에 정형된 모습이에요. 사자가 꼭 있었어요. 괴능 가보셨어요? 네. 괴능 가면 사자가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다른 능도 보면 훼손돼도 그렇지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사자가 꼭 있고. 같은 의미일까요?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가 국교예요. 그럼 당연히. 그리고 통일신라든 신라분들은 통일신라 시대 불교를 연구하면 재밌어요. 그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께서 계셨던 곳이 우리 신라야 라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섭불의 좌대가 어디에 있었게요? 황룡사에. 어머. 네. 황룡사 좌대가 있었어 하는 거는. 네. 그거는 문헌에도 나와 있고. 그만큼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리고 고려시대 가면 이제 중국에 종속되는 거예요. 통일신라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창조적인 불교 문화재도 중국보다 앞선 불교 문화재가 또 조성돼요.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잡고 계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제 밀교의 도상으로 오는 거지만, 밀교의 비로자나불은 보살형으로 두 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발이 있는 열애형이라 그래요. 열애형인데 직원일을 하고 있는 건 통일신라 시대에 최초로 조성되는 거예요. 아주 창의적으로. 그 논문 제가 쓴 거예요. 뭐가 궁금해야 되느냐? 법당에 부처님이 계신데 법당 앞에 거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신데 왜 걸어요? 안에서 못 들어가지. 안에서 넓게. 부처님 앞에 문 열고 베면 되는데 왜 걸었을까? 그리고 괴불은 언제 처음 조성되죠? 1620년대에 처음 괴불이 조성돼. 그때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 4m. 그 다음부터 커져요. 계속. 괴불이 뭐 하는 거죠?
야단부터 같은 거 할 때. 오호. 알리는 괴부는 왜 걸까요? 행사를 하는 역할. 괴부를 왜 걸까요? 자,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1600년대, 1620년대 처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라는 건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고 문화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7년이 있었어요. 7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내 형제자매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1620년대 괴불이 처음 지어졌지만 1636년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 역사의 아주 큰 사건들을 모르면 문화재 해석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병자호란이 있어요. 병자호란 때는 또 남쪽은 괜찮았죠. 위쪽 사람들은 다 끌려갔다가 그냥 다시 이제 막,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무엇이 이 시대부터는 무엇을 절에서 하기 시작했을까요? 천도제. 천도제. 괴불은 천도제를 하기 위한 거는 거예요. 괴불은요. 그래서 천도와 관련된 예식이 1600년대부터 확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불을 걸어요. 그 다음에 전쟁기가 지나고 한 1700년대 되면 천도제는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랬대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괴불을 왜 걸기 시작했을까요? 초창기에는 천도제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을 분들이 다 모여요. 누군가는 다 내 옆에 누군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대가 끝났어요. 한 3대 정도 지나면 100년 정도가 지나요. 1700년대가 되면 괴불을 왜 걸까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가물면 비오게 해달라고. 지금도 하는 것처럼. 어떠한 마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거는 거예요. 왜? 괴불은 보신 분 계세요? 엄청 커요. 끌고 올라가는 것도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괴불은 또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질 않았어요. 왜 안 가져갔을까요? 무거워서. 그리고 또 펴서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1960년대 70년대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절에서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괴불은 스님들도 그때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괴불함에 괴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괴불이 몇 점이 있을까요? 꽤 많아요. 한 300여 점이 있다기도 하고. 괴불은 거의가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화가 지금은 괴불이야 할 정도로. 그리고 괴불은 말아서 괴불함에 있었죠. 불화는 걸려 있었고, 괴불함에 있으니까 보존도 더 잘 됐겠죠. 이게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괴불은 그 마을의 신앙과 관련돼서 하니까 괴불 조성할 때도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 안료로 더 멋있게 조성했겠죠.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불화, 그러면 지금은 괴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님들 진영도 조성했지만 무엇도 조성했을까요? 상도, 스님 상도 조성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가 오면 상들은 다 불태워지고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스님상이 그래서 많지 않아요. 유명한 스님상 중에 국보, 해인사에 가면 있습니다. 누구시더라? 아, 까먹었네. 큰일 났네요. 목불로 계셔요. 그만큼 귀해요. 근데 문헌으로 보면, 삼국유사에 보면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그 열반하신 살이 뼈 가루로 스님 상을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스님 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억부를 하면서 그러한 전통도 끊어지고 스님이 열반하시면 이렇게 진영을 하는 거로 남게 된 거죠. 있고 많아요. 그 감로탱 보면은 재밌어요. 여분들은 상당해가지고 이제 상복 입고 있고. 그 감로탱 보면은 그 사람 그때 그 생활상을 생활상을 네네네네. 네.
지장보살님 계시고. 탈 수 있을까나. 깃발을 들고. 자, 이제 1800년대입니다. 불화 저기 이렇게 눈에 넣으셨어요. 17세기의 불화. 그리고 민족 종교인, 나머지 다 기독교신입니다. 왜 그랬을까? 조선 500년간 스님들은 천민에 들어가요. 친촌에. 도성도 못 들어갔어요. 일제시대가 됐을 때 스님들 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무너졌던 불상들을 다시 제자리 이렇게 찾게 하고 한 게 일제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정말 뛰어난 부처님 불상을 저기 총독부 박물관에 모시는 거죠. 그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리고 왼쪽을 착 보세요. 여기 남산에 계셨던 왼손에 뭐가 있죠? 약함이에요. 구슬 같지 않으세요? 약함입니다. 약함. 왼손에 있으면 구슬 같아도 약함이에요. 그럼 누구시죠? 어디 계셨을까요? 남산에 계셨어요. 남산에 계셨는데 남산에 계신 부처님은 거의 다 목이 잘라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 자리에 산소 쓴다고 다 밀어뜯겠죠. 누가? 조선시대 양반분들. 저 양반 안 좋아합니다. 유학을 전공했는데 정말 싫어합니다. 양반들이. 그러면 불상이 넘어질 때 가장 약한 곳이 어디겠어요? 이렇게 넘어지니까 머리를 탁 튀면 목이 깨졌겠죠. 그러면 그걸 뭐 계곡에 던졌겠죠. 그래서 지금도 목 없는 불상이 많고 있어도 목자리 복원했던 모습이 있고 원형인 거죠. 원형으로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기타해진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 귀하니까 모셔온 거예요. 왜 모셔왔느냐? 1918년인가? 저기 경복궁에서 문화 행사를 해요. 일본의 위대한 어촌 국력을 발휘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뒤에 이렇게 전시품 같은 거 그런 모습으로 모셔왔어요. 그러면서 박물관에도 모셨죠. 정말 멋있는 부처님. 제가 그러나 토속적이고 인간미가 살아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개가 꿋꿋하시죠. 꿋꿋하다는 건 법당 안에서 뵌 게 아닙니다.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당이에요. 금당. 조선 중기 이전에는 부처님 계신 곳을 금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금당이 사라지는 거예요. 당이라는 것은 공개된 장소, 멀리서 뵐 수 있게. 그게 금당인 거예요. 금당. 그런데 깨졌죠? 누군가 훼손시켰겠죠? 그죠? 그것은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느냐? 불두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불두만 발견된 거예요. 불두만. 넘어뜨렸으니까 가장 약한 목이 깨지는 거죠. 몸체는 사라졌죠. 어디 갔을까요? 모르죠. 불두만 발견된 거죠. 저 이제 중부지방의 부처님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랑 따라오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쭉 계시고, 제가 설명하면서 옆으로 쫙 갈게요.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대표적인 부처님의 도상이에요. 얼굴 모습. 얼굴이 살짝 내려와 있고. 왜? 법당 들어가서 절하기 시작했겠죠.
그죠? 법당에 마루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아마 밖에 있었을 것이고, 밖에서 멀리서 보면 고개가 당당해야 멋있는데,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겠죠. 앉아 계실 때는 나를 바라보는 시야에 맞춰져야 되니까 고개가 살짝 수그러지겠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러한 모습의 조영민은 조선 후기 때에 유행하는 부처님의 도상입니다. 시대에 따라. 아니, 시대가 이제 조성된 시기. 당당하시죠? 그러면 남한여초 조선시대 초 그쪽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디에 고려시대가 맞네요. 고려시대 부처님. 자, 왼쪽에 계신 우리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이니까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실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대세지 부처님 관은 보관이 있죠. 화려하죠. 관세음보살님도 보관이 있었던 자리는 있는데 없죠. 왜 없을까요? 상식적인 질문. 훼손? 누군가 빼갔겠죠. 만들어서 씌웠구나. 그렇죠. 이렇게 씌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상투가 저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하는 것은 보살님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고. 우리 이렇게 사찰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자리를 비겨주세요. 자, 부처님이 이렇게 아주 이제 이쁘게 계세요. 이러한 도상은 관세음보살님 불화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 보타낙가산. 그래서 낙산사. 네. 있는 거예요. 밀교의 영향을 받은 관세음보살님 산. 부산의 모자를 분리할 수 있는 겁니까? 보관. 지금은 안 돼 계신 것 같은데? 저기는 그렇게 돼 있었던 거고. 네. 한꺼번에 조성하기가 힘들어서 여기 부처님도 아마 따로 해서 붙였을 거예요. 한꺼번에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죠? 네. 정말 화려하고 멋있죠. 살아있고. 관세음보살님 조선 초.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여기에 이제 방가상이 계셨는데 저쪽으로 옮기시고 들어가시면 정말 멋있는 불보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뒤에 광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광배가 화려했을 텐데, 광배는 사라진 거죠. 연꽃을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구황동, 그죠? 황복사지, 구황동 부처님, 석탑에서 발견된 금입니다. 통불, 통으로 된 금, 그죠? 칠한 게 아니고, 네. 왜 왕이 조성했습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그리고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건 석탑에 사리 장엄과 함께 모셨으니까. 네. 여기는 대표적인, 뒤로 좀 나오세요. 대표적인 연가명이라고 해서 고구려 시대의 불상입니다. 뒤쪽에 명문이 있어요. 명문이.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 조성된 부처님입니다. 고용이에요. 얜 600년대 이전 고형. 시무외인. 아까 설명드렸죠? 자, 뒤로 돌아보세요. 방가사유상 계십니다. 손이 길죠?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그죠? 손 대는 게 이게 굉장히 조형적으로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가상이 정말 위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조성됐잖아요. 그죠? 보기에도 부자연스럽죠. 쉬운 게 아니에요. 고개가 더 수그러져야 된다든가. 비교를 해보면
손이 완전히 길다든가 기형처럼, 그죠? 근데 방가상 봤을 땐 전혀 그런 걸 못 느끼죠. 다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저기 부처님. 안상이 요걸 안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안상이란, 나 왕 되고 싶어. 그 이성계가 기원한 사리장왕국.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간다라 부처님이 여기에 계신 거예요. 이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물음표일 수 있는 그 멋있는 부처님의 모습인데, 머리가 어떻게 돼 있죠? 머리카락이? 곱슬이죠? 지금 우리 불상은요? 나발이죠? 나발의 어원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것도 상투입니다. 상투 튼 거예요. 그 어원 부처님. 그리고 간단하지 않게 옷을 두껍게 입고 계시죠? 북방의 부처님의 양식. 그리고 보살님은 관 쓰고 계시고, 요거는 부처님 일대기. 그 곱슬머리, 그렇죠? 밀교에 계신 대일열에, 그것은 밀교 경전에 이렇게 관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은 직원인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밀교의 주불이에요. 대일열에. 여기 부처님은 목조입니다. 일본 가면 목조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불상이 많아요. 우리는 다 불탔고 일본은 남아있고. 목조.